지난 12일 안세영과 관련한 소식이 같은 날 2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기록이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96주 연속. 100주까지 딱 4주 남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개막을 닷새 앞두고 이 대회에서 무너진 절대 강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두 소식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입니다. 33주차 랭킹에서 안세영은 11만 7,787점으로 1위를 지켰습니다. 2위 야마구치, 3위 왕즈이와 모두 1만 점 이상 차이입니다. 이로써 96주 연속 세계 1위가 됐습니다. 2024년 10월 1위에 재복귀한 뒤로 한 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100주 기록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BWF 랭킹은 최근 1년간 성적 중 포인트가 높은 10개 대회를 합산하는데 안세영은 그 10개가 전부 우승 포인트입니다. 준우승이나 4강 포인트가 한 장도 섞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기록의 시작은 2023년 8월이었습니다. 당시 21살이던 안세영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방수연 이후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여자 단식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낸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이 대회에서 무너진 절대 강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이름값이 화려합니다. 남자 단식 역대 최고로 꼽히는 중국의 린단, 말레이시아의 리총웨이, 덴마크의 악셀센, 중국의 천룽, 그리고 여자 단식에서는 야마구치 아카네가 올랐습니다. 한국 팬에게 반가운 대목도 있습니다. 박성환입니다. 2010년 파리 대회 8강이었습니다. 상대는 당시 세계 최강이던 린단. 박성환은 21대 13, 21대 13으로 이겼습니다. 한 게임도 내주지 않은 완승이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더 큰 파란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변방으로 불리던 과테말라의 케빈 코르돈이 2011년 런던 대회 64강에서 천룡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게임 27대 25까지 간 승부였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이 경기가 이제 거의 신화적인 지위를 얻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자 단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바젤 대회 32강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세계 32위 여자민이 야마구치를 21대 14, 21대 18로 꺾었습니다. 40분 만이었습니다. 당시 야마구치는 세계 1위이자 이 대회 1번 시대였습니다. 32위가 1위를 40분 만에 끝낸 것입니다. 경기 뒤 야마구치가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리듬을 타지 못했고 상대의 스타일에 말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직전 고관절 부상 때문에 훈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고 평소만큼 코트를 빠르게 커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야마구치가 지금은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7년 전에는 이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이 대회일까?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압박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대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영광이고 역사를 만들 기회를 줄 수 있는 무대이지만 그 이면에 상상하기 어려운 압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선수 쪽에서 나왔습니다. 천위페이가 최근 중국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픈 대회는 매주 열리기 때문에 1회전이나 2회전에서 크게 밀리거나 컨디션이 나쁘면 끝까지 버티지 않는 선수도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선수권은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아예 열리지 않는 대회입니다. 지면 만회할 기회가 최소 1년 뒤이니 1회전 상대부터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오는 셈입니다. 결국 이름값도 세계 랭킹도 이 대회에서는 승리를 보장하는 수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대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짧게만 짚겠습니다. 첫 상대는 세계 39위 날반토바, 이후 8강 한회, 준결승 왕즈이, 결승에서는 야마구치나 천위페이입니다. 우승까지 5경기이고 후반 3경기가 모두 세계 정상급입니다. 그 5경기를 버텨야 하는 것이 지금의 왼발입니다. 안세영은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왼발 이상 신호로 기권했습니다. 곧바로 귀국해 회복에 집중했고 다행히 심각한 구조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9일 기념메달 출시 행사에서 안세영은 몸 상태가 80에서 9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강도로 훈련할 시간도 확보했습니다. 출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스포츠 매체 다즌이 짚은 지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과 최고 강도의 실전에서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계선수권에서는 성적뿐 아니라 왼발이 실제 경기 강도를 얼마나 버텨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안세영의 배드민턴은 발에 실리는 부담이 유독 큽니다. 순간적인 방향 전환, 급정지, 반복적인 점프, 그리고 상대가 끝났다고 판단한 셔틀콕까지 따라붙어 랠리를 늘리는 수비력이 세계 1위를 만든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발에서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비관적인 신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 시즌 성적은 38승 1패입니다. 그 1패가 3월 전형 오픈 결승에서 왕지이에게 당한 것입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안세영은 2023년 코펜하겐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해 파리 대회에서는 4강에서 천이페이에게 막혔습니다. 올해 목표가 명확한 이유입니다. 3년 만에 왕좌 탈환입니다. 앞서 왼발을 지적했던 다즌도 안세영의 올 시즌을 두고 차원이 다른 절정의 기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초반입니다. 회복 중인 왼발로 앞선 라운드를 무리 없이 통과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린다면 우승 확률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날 나온 두 소식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96주 연속 세계 1위라는 기록. 그리고 아무리 강한 1인자라도 이 대회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역사입니다. 린단도, 리총웨이도, 악셀센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에게 필요한 것은 트로피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5경기를 연달아 치른 뒤에도 왼발이 통증 없이 버텨줬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9월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 배드민턴 사상 최초의 여자 단식 2연패가 걸려 있습니다. 8월 17일 뉴델리에서 시작됩니다. 배드민턴 소식은 앞으로도 빠르게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